뉴욕과 서울로 이어가겠습니다.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의 흐름 살펴보고 투자 인사이트 얻어보는 시간입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월요일 아침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뉴욕 증시 정말 엄청난 변동성을 보인 한 주였는데 네. 당분간 이런 변동성 계속 되겠죠? 그렇습니다. 일단 지난 주말에 목요일, 금요일 날, 특히 목요일 날 이제 장중에 한 7% 넘는 변동성을 보이면서 강한 반등세를 시현했고, 금요일도 조금 나름대로 선방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이렇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지금 이제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일단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뉴욕 증시를 끌어내렸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결 국면으로 보일 가능성. 그러니까 이제 지금 대치 완전히 이제 전쟁이 어떻게 보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악재의 소멸로 인해서 증시가 반등하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시각에 조금 다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뉴욕 증시 같은 경우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졌을 때 밀렸던 것을 보면 과거 지정학적 리스크에 이렇게 뉴욕 증시가 크게 반응을 했었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게 지금 미군이 지금 개입한 것도 아니고요. 미국에서는 분명 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군사적인 개입은 하지 않겠다.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해서 선을 그었죠. 그러고 이제 항공모함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군사적 개입은 현실적으로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 많은 이제 중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몰고 올 후폭풍이 만만치 않죠. 원자재라든지 아니면 농산물이라든지 원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시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뉴욕 증시가 지지난주서부터 크게 밀렸던 것에 대해서는 저는 뉴욕 증시의 체력이 지금 어느 정도 조금 약하다. 반면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뉴욕 증시보다 강하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신다면 그러니까 이게 왜 제가 뉴욕 증시에 있어서 전쟁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꺼리해서 말씀드리냐면 이게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 리스크 때문에 빠졌다라고 본다라면 전쟁 리스크가 해소된다라면 증시가 올라가지 않겠는가라는 사인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물론 전쟁 이슈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시에 있어서 전혀 영향을 안 미쳤다라기보다는 그게 전부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등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미약하다. 그렇게 보고 있는 시각이기 때문에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된다고 해서 뉴욕 증시가 올라간다라고 보는 것은 조금 이제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번은 고민해 보셔야 되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받아들일 것들이 아니라 고민해 보셔야 되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전부가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서학개미가 이제 2월을 마무리하면서 어떤 종목에 가장 많이 투자를 했는지 오늘은 좀 그 부분을 좀 짚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통시지로 만나보시죠. 서학개미가 2월에 가장 많이 투자한 상위 5개 종목을 좀 살펴봤더니 역시나 좀 기술주 위주로 많네요. 1위부터 좀 하나하나씩 살펴볼까요?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좀 사셨는데, 저는 이제 서학개미 이제 사신 분들이 몇 가지 이제 관점이 다를 겁니다. 아까 첫 번째 관점은 우리가 특히 이제 작년 가을에 서학개미로 가신 분들이 피크를 찍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국내 시장이 그때 당시에 상당히 변동성이 컸었고 뉴욕 증시는 견조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를 떠나자라는 그런 어떤 일부 네티즌들의 운동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셨는데, 저는 몇 가지로 나눠서 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때 당시에 들어가신 분들이 소위 물려있죠. 물려있기 때문에 물타기로 서학개미의 물타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는 적극 반대. 그거 좀 실수하신 게 아니겠는가, 제 개인적인 견해고, 이건 완전 순전히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마음에 안 드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일단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라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내가 그러니까 이제 뉴욕 증시를 보고 있다가 뉴욕 증시가 빠졌으니까 글쎄 이제는 내가 좀 들어가도 되지 않겠는가라고 사시는 분은 중립. 그다음에 미국 증시는 영원히 상승할 것이야라고 사시는 분들은 이것도 반대.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증시가 빠질 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하시는 실수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이 빠지면서 주가가 이제 싸지니까 아무래도 빠졌는데 주가가 빠지는 것을
뭐 심리적으로 편하게 보시는 분들은 없죠. 막 안타깝게 보다가 네. 돈이 생기면 이걸 물타기를 하게 되면 소위 물타기라면 평균 단가가 낮아지니까 그쵸. 조금만 반등해도 수익이 나지 않겠냐고 물타기를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증시 격언에도 막 빠지기 시작할 때 물타기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증시가 여기서 만약에 반등을 하게 되면 직전에 올랐던 주식들이 다시 올라가는 경우든 그렇게 또 생각보다 약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신규로 편입하는 부분은 처음에 서두에 언급드렸다시피 지금 뉴욕 증시가 강하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뉴욕 증시가 지금 약하다라는 제 개인적인 판단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굳이 살 만한 상황들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 그다음에 지금 뭐 이런 종목들 대표적인 종목들 보면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성장세가 좀 꺾인 부분들도 확인되는 종목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의 오류 중에 하나가 과거에 많이 올랐던 종목이 앞으로도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경계감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1위로 올라온 테슬라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테슬라 같은 경우 저는 뭐 좀 부정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테슬라를 많은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제 천슬라라고 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들어가셨고 테슬라인데 테슬라는 하나의 자동차 회사일 뿐입니다. 이게 이제 보는 관점에 다르죠. 테슬라가 자동차 회사냐 아니면 뭔가 새로운 뭐 미래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는 주식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테슬라를 이제 처음에 볼 때 일론 머스크의 행동에 따라서 테슬라가 뭔가 좀 보일 것이다 이런 뭐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나오는 상황들 보면 여타 다른 자동차 회사보다 뭐 뛰어난 점은 별로 없어요. 물론 네.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서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자동차와 다른 어떤 그 제조 시스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소비자들의 선택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근데 그동안에 이제 올라갔을 때는 이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서학개미의 최고주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는 그동안 또 견조한 흐름들을 좀 보여왔었던 것들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부터는 테슬라가 처음에 보였던 혁신을 확인할 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독일 지역에서 우리나라 현대기아차가 독일 벤츠를 꺾었고 전기차 부분에서 그다음에 테슬라를 꺾었어요. 그다음에 유럽 지역에 있어서도 테슬라보다 우리 국내 유럽 전체로 봤을 때도 기아차의 점유율이 더 높습니다. 네. 국내 시장에 있어서도 테슬라가 우리나라 자동차보다 낮습니다. 테슬라가 전 세계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전기차 시장 1위를 달리고 있는 시장은 중국 시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 이제 올인하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의 어떤 저는 좀 그 상황이 LFP 배터리 쓰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가격이 저렴하고 그 여러 가지 효율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장거리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뭐 500km, 600km 가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기술로도 300~400km밖에 안 되는데 네. 물론 이제 많은 이제 전기차와 배터리 회사들이 이것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이제 300에서 500km 정도라면 지금 우리가 석유차 같은 경우 저도 그렇습니다만 기름을 뭐 만당치 한 500km 정도 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까지 맞춰왔는데 이거보다 더 지금 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휘발유차 같은 경우 어디서든지 주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지만 네. 전기차는 이거보다 좀 더 해야 지방도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LFP로 결정했다라는 결정에 있어서 저는 조금 실망스럽다. 그러니까 결국 LFP는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호황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중국 시장이 잘 팔리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범세계적으로 커나가기보다는 중국 시장에서만 비교율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에서 보면 테슬라의 어떤 한계라든지 이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네. 시간이 지날수록 테슬라가 쫓긴다라고 봅니다. 처음에 전기차가 혁신을 들고 나왔을 땐 테슬라 모델이라든지 테슬라가 혁신이었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그걸 가만히 지켜보면서 시장을 뺏길 일은 만무하다라는 거죠. 특히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지금 그런 것들을 보여줬던 게 저는 기아의 아이오닉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이오닉 같은 경우는 정말 모델도 사이버틱하고요. 그다음에 기아가 갖고 있는 다양한 어떤 그 노하우,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 다양한 자동차 회사들이 만들어낸다라면 테슬라는 오히려 지금 이제 그렇잖아요. 수성하는 입장과 공격하는 입장에서 보면
공격이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보면 네. 테슬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테슬라 이렇게 의견 주셨는데 그럼 애플과 엔비디아 2, 3위에 위치했는데 이 종목들은 수익도도 더 좋았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애플과 엔비디아를 이제 섞어서 좀 말씀드리면 이제 같은 괴니까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워렌 버핏이 투자하면서 많은 수익을 남겼다라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글쎄요, 애플과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뭐 테슬라랑은 좀 결이 다르죠. 주가가 그렇게 쉽게 밀릴 만한 그런 모습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다양한 모멘텀이 있겠느냐라고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서학개미 만약에 이 종목을 들어가시는 분들은 두 가지 관점에 잘 보셔야 됩니다. 장기 투자 관점에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장기 투자 관점에서 본다라는 것은 리스크가 커집니다. 우리 이제 일부 투자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장기 투자하면 안정적이겠다라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뭐 채권과 비교하면 우리가 장단기 금리를 비교할 때 단기 금리가 높나요? 장기 금리가 높나요? 단기 금리가 높고 장기 금리가 낮죠. 그럼 장기 금리가 낮다라는 것은 채권 가격이 그만큼 높다라는 거고 예.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자들이 잘못 얘기하는 것처럼 장기 투자하면 무조건 수익이 날 것이야라고 보는 것은 지금 삼성전자 장기 투자하신 분들도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태를 이겨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엔비디아나 애플이 무조건 수익을 낸다라기보다는 다양한 경쟁에 경쟁에 이제 직면할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지 여부를 잘 보셔야 되는데 네. 이거는 좀 시간을 두고,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 물타기를 할 때는 아직까지 바닥이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바닥을 확인하고 사야 된다. 하지만 제가 다른 방송에서 방송하셨던 걸 보셨던 분들은 국내 증시는 PBR 일선이기 때문에 바닥을 좀 잡아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국내 증시와 미국 증시가 지금 좀 다른 모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다르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좀 장기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고요. 바닥을 확인할 때까지는 조금 더 주의해서 뉴욕 증시 투자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해주시네요. 뉴욕과 서울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